몇 년 전 나는 친구들과 함께 여름 휴가를 맞아 인적이 드문 시골 마을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그 마을은 예전부터 기괴한 전설로 유명했지만 친구들과 나는 그저 재미로 그곳을 찾았다. 우리가 묵게 된 곳은 오래된 한옥이었다. 주인이 잠시 다른 곳으로 갔는지 우리는 그 집에서 단독으로 지낼 수 있었다. 첫날 밤 우리는 화로에 고기를 구워 먹으며 즐겁게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밤이 깊어지자 집안의 기묘한 정적이 감돌기 시작했다. 잠자리에 들었을 때 나는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느꼈다. 처음에는 문풍지 흔들리는 소리겠거니 했지만 소리는 점차 뚜렷해졌다. 마치 누군가가 신발을 끄는 소리 같았다. 발소리는 좁은 복도를 걸어 거실 쪽으로 향하는 듯했다. 나는 겁에 질려 이불 속으로 들어갔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살며시 문을 열어보았다. 복도 끝에는 아무도 없었고 하얀 달빛만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다시 잠을 청했지만 그날 밤 이후로 이 집은 매일 밤 기이한 소리로 우리를 깨웠다. 셋째 날 저녁 우리는 동네 할머니로부터 그 집에 얽힌 기이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오래전 그 집에는 한 젊은 여인이 살았는데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도망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녀의 사랑은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고 실망한 그녀는 영영 돌아오지 않을 곳으로 떠나버렸다. 그 이후 그녀의 발소리가 아직 그 집에 남아있다는 것이었다. 이야기를 듣고 나니 밤이 더 무서워졌다. 그날 밤도 어김없이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대담하게도 친구들과 함께 그 소리를 따라가 보기로 했다. 우리는 서로 손을 꼭 잡고 발소리가 난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복도를 지나 거실에 다다르자 한 친구가 참지 못하고 비명을 질렀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그의 어깨를 잡아 흔들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놀라서 뒷걸음질을 쳤고 그 순간 방 안의 조명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은 두려움 속 우리는 방 한 구석에 무엇인가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창백하고 흐릿한 여인의 형체였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우리를 바라보더니 곧 사라져버렸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부랴부랴 짐을 싸서 마을을 떠났다. 차를 타고 시내로 돌아오면서 친구들은 여전히 공포에 떨며 그날 밤의 경험을 서로 이야기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는 그 마을에 가지 않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가끔씩 밤이 깊어갈 때면 그 발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아 소름이 돋곤 한다. 그 여인은 진정으로 그 집을 떠나지 못했던 것일까? 아니면 그저 우리의 상상에 불과했던 것일까? 아무도 알 수 없다. 이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 마음속 한켠에 공포로 자리 잡고 있으며 다시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한옥 숙소를 선택하지 않게 만들었다. 자자 이제 당신의 밤은 어떤가? 두 번째 이야기.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철수가 살고 있었다. 철수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할머니는 여러 가지 옛날 이야기나 귀신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했다. 철수는 그것들이 모두 할머니의 허풍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했다. 고등학생이 된 철수는 여름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마을 근처의 산으로 캠핑을 가기로 했다. 그 산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귀신 나오는 산으로 불리고 있었다. 하지만 친구들은 귀신 이야기를 믿지 않았고 오히려 그런 이야기가 캠핑을 더 신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캠핑 전날 밤 철수는 할머니로부터 절대로 산속에서 밤을 보내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다. 하지만 철수는 친구들에게 비웃음 당할까 두려워 그 말을 무시하고 캠핑을 떠났다. 캠핑 첫날 밤 철수와 친구들은 모닥불을 피우고 술래잡기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한참 놀다 보니 어느새 자정이 다 되어갔다. 그때 철수는 숲속에서 희미한 여성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바람소리에 나무가 흔들리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웃음소리는 점점 또렷하고 가까워졌다. 겁이 난 철수는 친구들에게 말했지만 친구들은 철수가 귀신이 무서워 겁먹었다 고 놀리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웃음소리는 멈추지 않았고 급기야 아이들의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다. 결국 친구들도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소름이 돋기 시작했다. 철수는 갑자기 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라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러나 그때 모닥불 주위에 하얀 옷을 입은 여성이 나타났다. 그녀는 길고 검은 머리를 늘어뜨린 채
아이들을 무심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순간 주위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한기가 돌았다. 여자는 흐느끼는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이 산에서 나가세요. 지금 당장. 겁에 질린 철수와 친구들은 황급히 짐을 챙기고 산을 내려갔다. 그녀는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지만 아이들은 마을에 도착할 때까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마을에 돌아온 이후로 철수는 밤마다 그 여자의 울음소리가 꿈에 나타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불안감에 시달린 철수는 할머니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다. 할머니는 철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산에는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다. 오래전 그곳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여인의 원혼이 떠돌고 있다고. 그 여인은 밤마다 산을 떠도는 사람들에게 나타나 경고를 한다고 하더구나. 그 말을 들은 철수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이후로 철수는 다시는 그 산에 가지 않았고 친구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전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날 밤의 사건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또 다른 무서운 이야기로 전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산은 더욱더 귀신 나오는 산이라는 이름이 굳어졌다. 세 번째 이야기. 물론 한국 인터넷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공포 이야기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듯한 익숙한 요소들을 가지며 일상 속에서 시작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 나는 어렸을 적부터 할머니 댁에 가는 것이 항상 기다려지곤 했다. 여름 방학이 되면 부모님과 함께 할머니 댁에서 며칠을 보내곤 했는데 그곳의 적막한 분위기와 푸른 논밭이 나는 너무나도 좋았다. 하지만 이번 방문은 이전과는 조금 달랐다. 마을에 도착하자 할머니는 반갑게 맞아주셨고 언제나처럼 맛있는 음식들을 준비해주셨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할머니의 얼굴에서는 불안한 기운이 느껴졌다. 나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찜찜했다. 방문 둘째 날 밤, 나는 한밤중에 이상한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났다. 창문 너머에서 무언가 긁히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던 것이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리고 이내 고양이 울음소리마저 섞여 나를 소름 끼치게 했다. 결국 참다 못해 창문을 살짝 열어보았다. 그런데 그 순간 나는 말도 안 되는 광경을 목격하고 얼어붙고 말았다. 창문 밖에는 눈이 휘둥그레진 검은 고양이가 서 있었고 그 고양이는 사람과 같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섬뜩함에 눈길을 돌리려 했지만 고양이의 노란 눈동자는 나를 마치 뚫어지게 바라보며 놓아주질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그 이야기를 할머니에게 전했다. 할머니는 내 말에 마치 무언가 떠오른 듯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다. 알고 보니 이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괴담이 있었던 것이다. 밤마다 사람의 혼을 빼앗으려는 마녀가 고양이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였다. 그 이야기를 들은 후 나는 더 이상 밤에 창문을 열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도 여전히 이상한 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매일매일 그 소리의 주기가 점점 더 짧아지고 있는 것만 같았다. 마침내 방학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야 할 날이 다가왔다. 떠나기 전날 밤 나는 마지막으로 그 고양이를 직접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밤이 되기를 기다려 조용히 집을 나서자 마을의 어두운 골목 곳곳에는 짙은 그림자들이 깔려 있었다. 조금 걷다 보니 전에 본 그곳에서 익숙한 소리가 들렸다.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가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나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검은 고양이는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곁에는 마주보며 웃고 있는 마녀의 형상이 서 있었다. 숨을 죽이고 뒤로 물러서자 고양이는 마녀의 모습을 하고 사라졌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마을의 전설은 단순한 공포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가방을 챙겨서 눌러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야 나는 그 사건들을 이성적으로 이해하려 노력했다. 그리고 문득 생각났다. 어쩌면 할머니께서 처음부터 나를 위해 어떤 비밀을 숨기고 계셨던 것은 아닐까? 그 후로는 더 이상 마을에 가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밤이 되면 그날의 긴장이 내 가슴 한구석에 남아 나를 잠 못 들게 하곤 한다. 이것이 내가 경험한 마을의 부적절하고도 공포스러운 이야기에 대한 긴 회상이다. 언젠가 진실을 마주할 날이 올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저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시골 마을로 여행을 가기로 했다. 우리는 오랫동안 계획해온
이 여행을 기대하며 자동차에 각종 음식을 싣고 신나는 마음으로 길을 나섰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고 우리는 미리 예약해둔 작은 민박집에 짐을 풀었다. 그 민박집은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곳이었는데 외관은 낡았지만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을 주었다. 주인 아주머니는 친절하게도 저녁 식사를 준비해주겠다고 했고 우리는 잠시 산책을 하기로 하였다. 마을은 조용했고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다. 이곳의 고요함은 도시에서의 삶과는 달랐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어딘가 모르게 서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산책을 마치고 민박집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주인 아주머니가 해준 따뜻한 국과 찬들로 맛있는 저녁 식사를 했다. 식사를 마친 뒤 우리는 거실에 모여 앉아 귀신 이야기나 도시전설 같은 것들을 나누기 시작했다. 이윽고 주인 아주머니께서 무겁고 차분한 목소리로 이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 하나를 들려주셨다. 오래전 이 마을에는 젊은 여인이 하나 살고 있었어요.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상냥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사람들은 그녀가 도시로 떠났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 마을의 오래된 관습에 따라 제물로 바쳐졌다는 소문이 돌았죠. 아주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묘한 긴장감을 주었지만 우리는 그것이 그냥 옛날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나 그날 밤 나는 이상하게 깊은 잠에 빠지지 못했다. 창문 너머로 바람 소리와 함께 희미한 속삭임이 들려오는 것만 같았다. 한참 뒤 피곤에 지쳐 겨우 잠이 들 무렵 다시금 창문에 무언가가 부딪히는 소리에 깨어났다.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나는 조심스럽게 창문 쪽으로 다가갔다. 창문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내가 무언가 잘못 들었나 싶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한기가 온몸을 감싸며 언젠가 들어본 적 있는 어린 소녀의 웃음소리가 내 귀에 속삭였다. 나는 두려움을 떨며 침대에 누웠지만 웃음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이튿날 아침 나는 어젯밤 있었던 일을 친구들에게 얘기했지만 모두 단지 꿈일 뿐일 거라며 나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그날 밤이 되면서 우리의 주변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전구가 깜빡거리고 다락방에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나는 등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다. 결국 우리는 모든 것이 이 마을의 오래된 전설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느꼈다. 주인 아주머니에게 다시 찾아가 이 이상한 현상에 대해 물었을 때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차분히 연못가에 있는 오래된 허름한 사당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곳은 오랜 세월 동안 아무도 가보지 않은 곳이라고 했다.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 사당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연못 근처에 도착하자 우리는 오싹한 기운이 감도는 사당을 발견할 수 있었다. 부서진 기둥과 어두운 내부를 보고 우리는 왠지 모를 섬뜩한 감정을 느꼈다. 사당 안으로 들어가자 희미한 촛불이 한 구석에서 꺼져가고 있었다. 그 순간 사당의 깊은 곳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 모두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우리는 급히 그곳을 빠져나왔고 말을 걸 수 없는 공포에 휩싸여 민박집으로 돌아왔다. 다음날 우리는 서둘러 마을을 떠났다. 돌아오는 길 나는 내내 창문 밖만 바라보았다. 아직도 그 연못가의 사당에서 들었던 속삭임과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상하게도 그 일이 있은 후 우리는 서로 그 경험에 대해 다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여행은 우리 모두에게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 기억으로 남았다. 그 이후로도 그 시골 마을을 다시 방문할 용기는 없었다. 마을의 전설인지 아니면 우리의 상상인지 몰랐지만 분명한 건 그 마을에는 우리와 같은 이들이 더는 머물러선 안 될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었다.